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간단하게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혼조세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시간은 어느덧 흘러 12월로 접어들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더욱더 많은 거래소 및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에서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을 지원한다라는 소식이 나와가지고 새롭게 리스트에 추가된 거래소 및 플랫폼들을 한번 쫙 모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비트렉스 글로벌에서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그 다음에는 OKX입니다. OKX도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에 참여하게 될 텐데, OKX 같은 경우는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 스냅샷이 찍히기 12시간 전인 세계 협정시 12월 11일 오후 12시부터 마찬가지로 세계 협정시 12월 12일 오전 12시까지 XRP의 입출금을 중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거래소들도 이런 식으로 진행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일단 OKX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엔 이탈리아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영 플랫폼에서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을 지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ZB.com에서도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고, 그 다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접었었던 크라켄에서도 XRP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말 다행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크라켄도 합리적인 판단을 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위비트코인이라는 곳에서도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더 있습니다. 아직 세 군데나 더 있는데, 유럽의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멀스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빅원 익스체인지에서도 참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리스트 같은 경우는 호주의 SYFTX라는 거래소에서 마찬가지로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에 참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숫자가 많이 늘고 있죠. 그렇지만은 이 정도로 만족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직 날짜가 남았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거래소들이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에 참여하게 돼서 이 스파크 토큰의 유동성 그리고 거래 볼륨이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XRP 커뮤니티 멤버 중에 한 명이 지적을 해주는 것인데요. 최근 들어서 엄청난 양의 비트코인을 매수하면서 다시 한번 유명해지고 있는 그레이스케일인데요. 이들이 판매하고 있는 신탁 중에서는 XRP 신탁도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 XRP 신탁 규모가 2020년도 7월까지만 해도 300만 달러에 불과했는데 11월로 접어들어가지고 2300만 달러까지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나중에는 그레이스케일이 비트코인 매집하듯이 XRP도 매집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올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자, 그 다음에 리플사의 이 생산부서의 상무라고 볼 수 있는 어쉬빌라가 최근에 랜드 아카데미 팟캐스트에 출연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비트코인 맥시멀리즘의 시대는 끝났다. 즉 비트코인만 암호화폐라고 생각하던 시대는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이제 느리고 확장성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적절한 결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는 없겠지만은 대신에 금을 대신할 수 있는 혁신적인 대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치 저장고로서 역할을 이제 제대로 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비트코인만 암호화폐다라고 생각하는 시대는 끝이 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비트코인 가격 상승도 올해 정말 크게 주목을 받았었지만은 그만큼 주목을 받았었던 것이 바로 디파이였었죠. 정말 많은 종류의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선을 보였었고, 그 와중에서 이더리움 기반으로 한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크게 성공을 거두는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 이더리움 또한 이더리움 2.0 이번에 출시하게 되면서 암호화폐 하면은 그전에는 비트코인만 떠올랐었는데 점점 이더리움도 사람들 마음속에 각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인들 이야기하는 거죠.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 뒤를 이어서 XRP도 자리를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XRP도 사실 여러 매체에 출연하면서 리플이라는 이름을 굉장히 널리 알리기도 했었죠. 그리고 XRP 역시 조만간에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지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이더리움을 추격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그 다음으로 준비된 소식, 리플사의 창립자가 XRP 현금화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 정확히 따지자면 리플사를 떠난 창립자 전 CTO인 제드 맥켈럽에 관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XRP 거래량이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게 되면서 올해 같은 경우 1일 평균 거래량의 이제 1%까지 팔 수 있게 된 제드 맥켈럽, 내년에는 이 수치가 더욱더 증가해서 1.5%까지 판매할 수 있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가 들고 있는 물량은 다 팔려야 끝이 날 것 같죠. 자, 그리고 오늘 한국 기준 새벽 2시경에 리플사에서는 제드 맥켈럽 지갑으로 추가적인 XRP를 보내게 됩니다. 1억 1000만 개가량이 이체가 됐는데요.
이것도 조만간에 시장에 풀리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드 맥켈럽은 매일매일 팝니다. 매일매일 파는데 XRP 가격이 조금 오르면은 이런 기사를 꼭 내보내더라고요. 뭘 새삼스럽게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자, 아무튼 제드 맥켈럽 같은 경우는 올해는 최대 20억 개의 XRP를 매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매일매일 거래량에 따라서 판매량이 제한되지만은 그것보다 더 큰 틀로 최대 20억 개까지 매도할 수 있다라고 해요. 자, 한편 리플사 같은 경우는 12월로 접어들게 되면서 에스크로에서 10억 개의 XRP가 풀려서 나왔었으나 그 중에 9억 개를 다시 되돌려서 묶었습니다. 저도 약간 깜짝 놀란 게 아직까지도 10억 개가 풀리면은 10억 개가 고스란히 시장으로 들어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직도 있어요. 참 답답하긴 하지만은 이제 저도 포기했습니다. 자, 아무튼 리플사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9억 개는 묶고 1억 개는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리플사가 직접적으로 거래소로 판매하는 양은 없죠. 대신에 리플사 ODL 관련해 가지고 파트너들에게 유동성을 공급하는 목적으로 1억 개씩 남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4분기 때 XRP 가격이 좀 올랐는데 이번 분기에도 리플사가 XRP 바이백을 했을지 그런 부분들도 좀 궁금해지긴 하네요. 자, 그 다음 빵형 다시 한번 내일 CNN에 출연하게 됩니다. CNN의 First Move라는 이 프로그램에 출연해가지고 작년에 인터뷰를 함께 했었던 줄리아 체럴리라는 여성분과 다시 한번 암호화폐에 관련해가지고 그리고 리플사에 관련해가지고 인터뷰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물론 녹화 방송이 된다라면은 내일 당장 방영할 것 같지는 않고요. 며칠 걸린 후에 이제 TV에 송출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토론 내용은 뻔하지 않겠습니까? 비트코인, 중국, 그리고 규제, 리플사 해외 이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토론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CNN 저도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채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언론에 리플사가 다시 한번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된 정보가 나오면은 여러분들께 또 업데이트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약간의 아쉬운 소식 한 가지를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얼마 전에 사우디랑 아랍에미레이트가 분산 원장 기술과 CBDC에 관련된 테스트를 하면서 그 결과에 만족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여기도 나와있듯이 분산 원장 기술이 초고경 거래 효율을 높인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XRP 커뮤니티 멤버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흥분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우디아라비아 중앙은행이 리플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사우디아라비아 중앙은행이 리플사와 블록체인에 관련된 딜을 맺기로 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사우디 내 상업은행들에게 리플사의 기술을 받아들이라고 이제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기도 했었죠. 그래가지고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자, 여기에서 이 추가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 중앙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서 블록체인의 분산 원장 기술이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국경 간 거래 효율성을 개선한다는 평가를 내놨다라고 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안타깝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들이 활용한 블록체인 기술은 무엇이었을까? 보고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었다라고 합니다. 리플사의 블록체인과 스텔라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이유는 바로 은행 간 결제와 관련해서 사생활 보호, 허가 등 부분에서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들이 최종적으로 선정한 기술은 바로 하이퍼레저 패브릭이었었다라고 합니다. 자, 리플사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빵형이 전 세계 중앙은행들 중에서 XRP 레저를 기반으로 CBDC를 이제 발행하려고 고려하고 있는 은행들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흥분케 했었는데요. 아쉽게도 사우디와 아랍에미레이트는 여기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얘네들만 중앙은행들인 것도 아니고 다른 중앙은행들도 있고 리플사와 함께 협의를 하고 있는 중앙은행들도 있다라고 하니까요. 앞으로 좋은 발표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리플사가 아무래도 좀 알아서 해줘야 될 것 같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준비한 정보들 여러분들께 전달을 마쳤고요. 부디 여러분들께서 하루를 시작하시는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영상이었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토마토밭에 계란 후라이 하나 던져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